가 피어난 꽃처럼, 아니, 막 터지기 직전의 꽃봉오리처럼. 이서윤의 시간은 그런 설렘과 아슬아슬한 기대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 넉살 좋은 웃음과 자신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그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고 막 새로운 삶의 문을 연 참이었지요. 지독히도 사랑해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결혼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라면 뜬구름 잡는 약속 대신 따뜻한 일상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으리라 서유는 그렇게 믿었어요. 둘만의 달콤했던 신혼여행이 끝나고 현실의 공기가 피부에 닿기 시작한 어느 평일. 부부는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순서상 시댁을 먼저 찾는 것이 맞다는 지훈의 말에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이 이 새로운 세계의 암묵적인 규칙 같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서윤의 손에는 여행지에서 고심하고 또 고심해 고른 선물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면세점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지훈의 등을 떠밀며 이게 정말 괜찮을까 하고 수십 번은 물어보고 산 시어머니 박 여사의 화장품 어머니 SK2 쓰신댔지. 그럼 이거 좋아하실 거야. 지훈은 확신에 차 말했지만 서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골프를 즐기시는 시아버지의 작은 용품, 아마도 고급 골프공 세트였을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달콤한 수입 초콜릿까지. 서윤은 이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솔직히 조금은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환대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이만큼 마음을 썼으니 그들도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순진한 기대감 말입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박 여사의 웃는 얼굴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세아가. 어서 와라. 고생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지극히 평범하게 시작되는 듯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시댁의 거실은 아늑한 온기로 채워져 있었지요. 적당히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소파와 이 집의 역사를 말해주는 듯한 장식장까지. 서유는 자신이 준비해 온 선물을 수줍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신혼여행 가서 작은 거 준비했어요. 박 여사의 얼굴이 마치 무대 위의 조명을 받은 것처럼 환해지는 듯 했습니다. 특히 그 SK2 로고가 선명한 붉은색 쇼핑백을 보았을 때는 감탄사까지 흘러나왔지요. 어머나, 세상에. 이걸 어떻게. 이거 비싼 거 아니니? 입은 그렇게 말했지만 눈은 이미 기쁨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거 저번에 백화점 갔다가 눈여겨봤던 건데. 우리 며느리 센스가 보통이 아니네. 박 여사는 연신 서윤의 손을 붙잡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긴장했던 어깨에서 힘이 조금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작은 성의가, 아니, 사실은 꽤나 큰 지출이었던 그 성의가 드디어 받아들여진 것 같아 마음이 놓였지요. 시아버지 역시 과분한 선물이라며 며느리를 넉넉한 웃음으로 반겼습니다. 남편 지훈은 거봐, 내가 우리 엄마 좋아할 줄 알았지. 라며 으쓱댔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자신은 너무 많은 걱정을 미리 사서 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토록 좋은 분들인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박 여사가 아들 내외를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했다는 진수성찬이었지요.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물들. 서유는 맛있게 먹으며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서윤의 친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 사돈 어른들은 잘 계시지. 가게는 여전히 바쁘시고. 박 여사는 서윤의 부모님이 꽤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가게 걱정에 연실. 전화를 붙들고 계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서유는 작게 웃었습니다. 네, 두 분 다 건강하세요. 가게 일이 워낙 바쁘셔서요. 결혼식 이후로도 신혼여행 다녀온 딸과 사위를 만나는 오늘까지도 가게 일로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셨다는 이야기에 박 여사는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런. 그 연세에 매일같이 일을 하시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얼마나 고되시겠어. 딸 자식 시집 보내고도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는 사돈 어른들에 대한 순수한 염려처럼 들렸습니다. 다리도 아프실 테고 어깨도 쑤시겠네. 우리 사돈 정말 고생이 많으셔. 서유는 그런 시어머니의 관심이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삶을 조금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고된 노동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분이 가게에 애착이 정말 크시거든요. 당신들 손이 아니면 맛이 변할까봐, 주인이 없으면 손님들이 실망할까봐 노심초사하시는, 뭐랄까, 장인 정신에 가까운 책임감 같은 거예요. 서유는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주일에 겨우 하루를 쉬시는데 그것마저도 다음 주 재료 준비하신다고 시장에 가시곤 해요. 그게 두 분에게는 일이자 삶의 보람 같은 거라서요. 그저 돈 때문에 억척스럽게 일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뜻이었지요. 동네에서 이 사장님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식당은 두 분의 자부심 그 자체였으니까요. 하지만 박 여사는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고생은 고생이지. 그렇게까지 사셔서 뭘 하나. 자식 다 키웠으면 이제 좀 편히 쉬셔야지. 우리 지훈이 아버지는 정년 퇴직하고 2년째. 매일같이 골프 치러 다니는데도 좀 있으신다고 하는데 하물며. 아이고. 서유는 어쩐지 대화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까지 사셔서 뭘 하나라는 그 말이 마치 부모님의 평생이 의미 없는 고생으로 치부되는 것만 같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가족이 된 이들 앞에서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그저 애써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까지 다 먹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할 때였습니다. 박 여사가 갑자기 아, 맞다. 잠깐만 하시더니 부엌으로 총총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양손에 커다란 보따리, 아니 커다란 냉장고용 가방 두어 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신혼여행 다녀와서 밥 챙겨 먹기 힘들 것 같아서 반찬 좀 쌌다. 서유는 예상치 못한 호의에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묵직한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괜찮은데. 뭐가 괜찮아. 밥은 먹고 다녀야지. 그때 남편 지훈이 특유의 넉살 좋은 웃음을 터뜨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에이, 엄마. 나 아침도 잘 안 먹고 밑반찬에는 거의 손도 안 대는 거 알면서.
괜히 고생하셨네. 그러자 박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히려 서윤을 콕 집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싼 거야. 우리 서윤이 먹으라고. 그 말이 어쩐지 조금 묘하게 들렸습니다. 우리 지훈이야, 내가 평생을 챙겨 먹였지만 서윤이는 아니잖아. 혼자 밥 챙겨 먹으려면 반찬 하나 하기도 번거로울 텐데. 이거 버리지 말고 꼭 다 챙겨 먹어라. 알았지? 다정하고도 단호한 당부와 함께였습니다. 묵직한 반찬 통들을 받아들며 서윤은 이것이 아마도 새로운 가족의 따뜻한 정이라는 것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차 트렁크에 그것들을 실으며 서윤은 이 무게만큼 시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 지우는 이른 출근으로 집을 나선 후였고, 서윤은 휴가를 며칠 더 낸 터라 홀로 느긋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돌아와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현관 한쪽에 놓인 그 묵직한 반찬 가방들이 생각났지요. 어머님이 정성껏 싸주신 거니 얼른 냉장고에 정리해 둬야겠다. 서윤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조금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뚜껑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맛있는 반찬들이 들어있을까? 하지만 첫 번째 통이 열릴 때부터였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분명 어제 저녁에 무쳤다고 하셨던 나물 무침은 어째서인지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채소의 숨이 죽다 못해 거의 절여진 듯한 모습이었지요. 이상하다. 냉장고에 바로 넣지 않아서 그런가. 애써 고개를 갸웃하며 두 번째 통을 열었습니다. 볶음 종류였습니다. 진미채 볶음이었을까요? 그런데 뚜껑을 열자마자 기름이 산패한 듯한 그 특유의 묻고 찌든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서윤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 네 번째 통, 특히 들깨를 넣어 볶은 어떤 반찬은 코를 톡 쏘는 명백히 쉰 냄새가 났습니다. 이건 상한 냄새였습니다. 서윤은 순간 너무 당황해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받은 반찬이었습니다. 물론 집에 오는데 1시간쯤 걸렸고 어젯밤에 바로 냉장고에 넣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날씨가 아주 무더웠던 것도 아닌데 하룻밤 사이에 이 모든 반찬이 이렇게까지 상할 수가 있을까요? 마치 며칠은 묵은 음식처럼 말입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 씨, 지금 통화 괜찮아? 응,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어제 어머님이 싸주신 반찬. 내가 지금 열어봤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해. 이상하다니, 뭐가? 냄새가 안 좋아. 나물에서는 물이 잔뜩 나왔고 어떤 건 아예 쉰 것 같아. 수화기 너머의 지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오히려 조금은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가 일부러 오래된 걸 주셨겠어. 오는 길에 차에서 좀 흔들리고 날도 더운데 밖에 둬서 그랬겠지. 아니, 그래도 하룻밤 만에 이렇게까지. 당신 식당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가? 냄새에 좀 예민한 거 아니야? 엄마 정성인데. 그냥 좀 이상하면 버려. 뭘 그런 걸로 아침부터 전화를 하고 그래. 지훈의 말은 단순한 해명이라기보다 감히 어머니의 성의를 의심하는 듯한 서윤의 태도에
대한 서운함처럼 들렸습니다. 서유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코가 느낀 이 명백히 불쾌한 냄새와 눈앞에 펼쳐진 시들시들한 반찬의 상태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것을 감정의 문제로 혹은 자신의 예민함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나 지금 바빠. 그냥 알아서 처리해. 그리고 엄마한테는 절대 맛있게 먹었다고 해. 알았지? 괜히 속상하시게 하지 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결국 서유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반찬들은 뚜껑이 열린 채로 고스란히 커다란 검은 봉투에 담겨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서유는 플라스틱 반찬 통을 닦으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지훈 씨 말이 맞을 거야. 정말 오다가 상했을 수도 있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지도 몰라. 처음부터 시어머니의 성의를 의심하는 그런 못된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정확히는 3주 하고도 이틀이 더 지났네요. 그날의 그 불쾌했던 기억은 다시 시작된 바쁜 회사 생활과 신혼의 자잘한 일상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서유는 종종 친정 가게에서 가져온 그야말로 신선하고 맛있는 반찬이나 혹은 새로 이사 온 동네에서 발견한 아주 깔끔하고 정갈한 반찬 가게에서 음식을 사다 먹곤 했습니다. 지훈도 그 반찬들은 아주 맛있게 잘 먹었지요. 특히 서윤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등갈비찜은 바닥까지 긁어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서윤은 더더욱 그날의 일은 그저 불행한 사고였을 거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한창 바쁘게 분기 마감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던 서윤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시험이다. 박 여사였습니다. 아직 번호를 저장하지 못했던 서윤은 화들짝 놀라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웬일이세요? 별일은 아니고 내가 너희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반찬을 좀 갖다 주려고. 반찬. 그 단어에 서윤의 심장이 덜컥 하고 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윤은 정중하게 그리고 아주 다급하게 사양했습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저 정말 괜찮아요. 저희 요즘 그냥 사서 먹고 있어요. 사서 먹는다고? 아이고, 쯧쯧. 요즘 반찬 가게들 그거 다 조미료 덩어리인 거 몰라? 몸에 안 좋아. 아니에요, 어머님. 여기 정말 괜찮은 데가 있어서. 그리고 저희 냉장고에 아직 반찬 많아요. 정말이에요. 번거롭게 안 그러셔도 돼요. 몇 번이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무슨 반찬을 시켜 먹니? 신혼인데 내가 갖다 줄 테니 먹어라. 마침 잘 됐네. 나 이번 주 주말에 너희 집 쪽으로 또 갈 일 있으니까 그때 갖다 줄게. 어머님, 저 주말에 약속이. 그럼 집 앞에 두고 가지 뭐. 그리고 지난번에 가져간 그 파란색 반찬통들. 그거 다 씻어서 현관 앞에 내놔라. 그거 비싼 거다.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서유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말에 직접 집으로 오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통보받은 주말이 되었습니다. 서유는 아침부터 집을 청소하고 지난번 그 불쾌한 기억이 담긴 파란색
반찬 통들을 퐁퐁으로 몇 번이나 닦아 말려두었습니다. 지훈은 엄마 온다는데 뭐 맛있는 거라도 시켜 먹을까 하며 신이 나 있었지요. 오후 2시. 정확한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 여사는 정말로 양손 가득 지난번과 똑같은 냉장 가방을 들고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서유는 남편 지훈과 함께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하고 가세요. 날도 더운데. 아니다. 나 지금 바빠. 약속이 있어. 박 여사는 신발도 벗지 않고 현관에 선 채 지난번 그 파란색 반찬 통들을 돌려받고 새 반찬 통들이 든 가방을 건넸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신속하게 마치 물물교환처럼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박 여사는 또다시 마치 아주 중요한 말을 깜빡했다는 듯이 서윤을 향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아, 맞다. 서윤아, 이 반찬은 너 먹어라. 네. 만들다 보니까 우리 지훈이 안 좋아하는 나물 종류 그런 것들 뿐이네. 넌 이런 거 좋아하지. 그 말이 서윤의 가슴에 차가운 돌멩이처럼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왜 또 나만 먹으라는 것일까? 지훈은 그 말의 의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아이고, 엄마도 참. 나도 나물 잘 먹는데. 고마워, 엄마, 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이상하게도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지훈이 역시 우리 엄마다. 정성이 대단하시다. 라며 감동하는 사이. 서유는 부엌으로 가방을 가져와 조용히 반찬 통들을 열어보았습니다. 심장이 이번에는 정말로 바닥까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상태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숙주나물은 이미 색이 투명한 갈색으로 변해 물컹거렸고 시큼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오이 무침은 그것이 오이였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속이 다 물러 있었습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배달 과정의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상한 음식이었습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반찬통 하나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훈 씨, 당신이 직접 좀 봐봐. 지훈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또 그래? 지난번처럼. 이것 좀 보라고.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서윤의 목소리가 격앙되자 지훈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서윤이 내민 숙주나물통을 보더니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아, 냄새.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이 방금 주신 반찬이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서윤은 드디어 남편이 이 비상식적인 상황을 인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서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는 오히려 서윤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이 더운 날 이거 직접 만들어서 여기까지 갖다 주셨는데 그걸 지금 나한테 냄새 난다고 들이미는 거야? 아니, 나는 이게 상했다고. 상했으면 그냥 버리면 되지. 그걸 꼭 나한테 확인을 받아야겠어. 당신 지금 우리 엄마가 일부러 썩은 음식 줬다고 나한테 고자질이라도 하는 거냐고. 그는 눈앞에 썩은 음식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온 어머니의 성애를 모독한 아내에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반찬과 새로 산 반찬들로. 그러자 지훈이 냉장고로 가더니 낮에 박 여사가 가져온 그 반찬통들을 모조리 꺼내 식탁에 올렸습니다. 이것도 먹어. 이것도 반찬이잖아. 지훈 씨, 제발. 그거 상했어. 먹으면 탈나. 시끄러워. 내가 다 먹을 거야. 먹고 탈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해. 맛있기만 하구먼. 뭐가 상해. 지훈은 고집스럽게 그 반찬들을, 특히 그 갈색으로 변한 숙주나물을 밥에 턱턱 올려 비벼서는 꾸역꾸역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제발 그 숙주나물만은 먹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거 정말 안 돼. 냄새 못 맡았어. 제발. 버리자. 응? 하지만 지훈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윤을 노려보며 더 큰 소리로 우걱우걱 씹어 삼켰습니다. 맛있네. 우리 엄마 반찬이 최고네. 당신이 준 그 비싼 반찬 가게 것보다 백백 배는 낫다. 서윤은 그 모습을 그저 망연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것은 남편의 고집일까? 아니면 어머니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일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부정하고 싶은 유약함의 발로일까? 그날 밤 지우는 복통을 호소하며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변기를 붙잡고 있는 남편의 등을 두드리며 서유는 병원에 가자고, 이건 단순한 배탈이 아니라 식중독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와중에도 아니야. 그냥 과식한 거야. 낮에 먹은 피자가 문제인가? 라며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는 절대로 어머니의 반찬이 문제였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회사도 가지 못하고 방에 누워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박 여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윤아, 반찬은 입에 좀 맞니? 서윤은 밤새 남편을 간호하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밤새 아팠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최대한 돌려서 전했습니다. 어머님, 저기, 지훈 씨가 어젯밤에 그걸 좀 먹었는데 밤새 배가 아파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지금도 알아 누워 있어요. 혹시라도 음식에 정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자신들이 보관을 잘못한 것인지 걱정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박 여사의 첫마디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그걸 내가 왜 먹였어? 서유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제가 먹인 게 아니라 지훈 씨가. 내가 너 먹으라고 줬잖아. 박 여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롭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지훈이 속이 약해서 그런 거 먹으면 바로 탈나는 거 몰라? 내가 너만 먹으라고. 지훈이는 이런 거 안 좋아한다고 꼭 집어 말했는데 그걸 기어이 내 남편을 먹여. 내가 그러고도 안 해야? 온몸의 피가 발끝에서부터 차갑게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 거. 시어머니는 자신이 준 음식이 그런 거짐을 아들이 먹으면 바로 탈이 나는 거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아들이 그것을 먹게 된 것에 대한 모든 분노를 서윤에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어머님, 그럼 그게 상한 걸 알고 상하다니 누가 상했다고 그래. 그냥 좀 오래된 거지. 너희 집은 식당 한다면서. 식당 하는 집은 뭐 음식 남으면 다 버리니? 아니잖아. 다 챙겨 먹잖아. 내 집에서는 일한다고 자식도 내팽개치고 밖에서만 도니 뭘 집에서 제대로 챙겨 먹어 봤겠어. 그래서 내가 불쌍해서 챙겨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악이었고 서윤과 서윤의 가족에 대한 깊고도 시커먼 경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일군 그 소중한 식당을 그저 자식도 내팽개치는 일터로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부모님을 조미료나 쓰고 남은 음식이나 먹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그 지독한 편견에 서윤은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시끄럽고 지훈이 죽이나 끓여 먹여. 걔 오늘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여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릅니다. 지훈은 며칠을 앓다가 회복했지만 그날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엄마가 그냥 화가 나서 하신 소리겠지. 설마 정말 상한 걸 알고 주셨겠어. 서윤은 더 이상 그와 대화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시댁에 가는 발걸음이 그야말로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와의 모든 연락을 피했지만 명절이라는 것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의무처럼 다가왔습니다. 시댁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내내 서윤은 최소한의 말만 했습니다. 네, 여기요. 이거요? 박 여사 역시 마치 그날의 그 끔찍했던 통화는 없었다는 듯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서윤을 대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살갑게 우리 며느리 전 잘 부치네 하고 칭찬을 건네기도 했지요. 그 위선이 너무나 역겨워서 서윤은 속이 메스꺼릴 지경이었습니다. 음식을 만들던 중 박 여사가 기름 묻은 손을 닦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참, 저번에 준 반찬은 잘 먹었니? 입에 맞았어. 서윤은 대답 대신 전을 뒤집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네. 대답을 피하는 것을 눈치챘는지 박 여사는 더는 캐묻지 않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러다 명절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고 시아버지의 시중을 들기 위해 잠시 작은 방에 있는 작은 김치 냉장고를 열게 되었습니다. 세아가 거기 냉장고에 있는 식혜 좀 내오너라. 네, 아버님. 서윤은 작은 방의 문을 열고 그 구석에 놓인 김치 냉장고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냉장고 한 구석에 누가 봐도 정상적인 음식이 아닌 것들이 투명한 비닐봉지나 일회용 용기, 그리고 낯익은 파란색 반찬통들에 담겨 처박혀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피기 직전이거나 이미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오른 것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물러진 나물들, 상에서 시큼한 냄새를 풍기는 것들. 그것은 마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직전에 임시로 모아둔 것과 같은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직감했습니다. 저것들이, 저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
바로 자신에게 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올 그 성의의 정체라는 것을. 자신은 이 집안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친정으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설거지를 모두 마친 뒤였습니다. 서윤의 부모님이 기다리신다는 말에 박 여사는 노골적으로 못마땅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벌써가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었네. 하긴 거기는 바쁘시지. 그러고는 비아냥거리듯이 말했습니다. 평소에도 매일같이 남의 밥 차리느라 힘든 양반들인데 명절이라고 사위 밥상까지 차리게 하려고. 그 양반들이라는 말, 사위를 차리게 한다는 그 하대하는 말투에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에요. 사돈어른이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밥상 차리시는 거 힘든 게 아니라 사위 와서 기쁘신 거예요. 서윤의 단호한 말투에 박 여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퉁명스럽게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가봐, 얼른. 그리고는 또다시, 잠시만 기다려. 하더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명절 선물이라도 되는 듯 큼직하고 고운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너희 어머니께 드리는 명절 선물이다. 빈손으로 보낼 순 없지. 서윤은 그 보자기를 받아들며 손끝이 바르르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부모님께 드리는 것까지.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서윤은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 서윤의 부모님은 현관까지 뛰어나와 사위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서방, 어서 와, 고생 많았네. 어머니 오 원장은 이미 딸과 사위를 위해 어렵게 구한 귀한 장뇌삼 한 세트와 가게의 메인 메뉴인 등갈비찜을 정성껏 포장해 두신 상태였습니다. 이건 자네 부모님 갖다 드리고, 이건 자네 먹으라고 따로 챙긴 거네. 서윤은 시어머니가 주신 그 선물을 차마 바로 내놓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러나 남편 지훈이 그 해맑고 바보 같은 얼굴로 그 보자기를 덥석 받아 어머니 오 원장에게 건네려는 순간, 이거 장모님, 저희 어머니가 장모님 드리는 선물이랍니다. 서윤은 다급하게 그 꾸러미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제가 드릴게요. 서윤의 손이 멈출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서윤아? 손을 왜 그렇게 떨어? 아니에요. 불길한 예감 속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보자기가 풀리고 그 안에 반찬 통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모든 공기가 마치 영하 30도의 얼음 창고처럼 얼어붙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물러터진 잡채 나물. 시커멓게 말라비틀어지다 못해 곰팡이가 핀 멸치볶음.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에서 풍겨 나오는 그야말로 역한 시궁창 같은 냄새. 그것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고 저주였습니다. 평생을 그 누구보다 정갈하고 깨끗하게 음식을 다뤄온 서윤의 어머니, 오 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이 사장의 입에서도 거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먹으라고 준 것이란 말인가. 지훈은 얼굴이 하얘져서 당황하며 아니, 어머니가 실수로 착각하신 걸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걸 싸신다는 게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불붙은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실수, 착각할 게 따로 있지. 자네 어머니가 우리를, 내 마누라를, 내 딸 자식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딴 음식물 쓰레기를 보낸단 말인가. 서윤의 아버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피가 끓는 듯한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오늘 아침 시댁 작은 방 김치 냉장고에서 보았던 바로 그 음식물 쓰레기들이었습니다. 그래, 그거였어. 시어머니는 자신의 부모님을 정확히 그 쓰레기통 취급을 한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피눈물 나는 모욕을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부모님의 가게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훈이 그녀를 말렸습니다. 서윤아, 왜 그래? 어딜 가? 진정해. 서윤은 그를 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 당신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쓰레기를 보냈는데 나더러 진정하라는 말이 나와? 정성이라고. 이런 쓰레기를 보내는 게 정성이야? 서윤은 곧장 가게로 향했습니다. 명절이라 문을 닫은 가게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아두었던 그날 장사를 마치고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커다란 검은 봉투에 쓸어 담았습니다. 손님들이 먹다 남긴 뼈다귀, 상추 쪼가리,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차를 몰아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 뒤따라왔지만 분노로 이성을 잃은 서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댁의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모여 앉아 화투를 치며 명절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서윤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들고 온 그 거대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거실 한가운데 그들의 화투패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와르르. 박 여사와 시아버지, 그리고 뒤늦게 따라 들어온 지훈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머님, 명절 선물 참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너무 놀라셔서 저도 어머님께 빨리 선물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예의를 차려야죠. 역한 냄새가 박 여사의 그 아늑했던 거실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박 여사가 태어나서 들어본 적 없는 괴상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지금 미쳤어. 어디다 대고 이 천박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왜요?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께 보내신 거랑 이거랑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니, 이게 차라리 더 신선하겠네요. 오늘 나온 거니까. 서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니면 분노의 이성을 잃은 나머지 그 본심을, 그 시커먼 속내를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 집은 맨날 조미료, 범벅인 싸구려 음식이나 팔고 집에서 밥도 못 해 먹을 만큼 형편이 어려우니까 불쌍해서 집밥 먹으라고 챙겨준 것뿐이야. 없는 집에 그것도 감지덕지지. 어디서 감히. 그 말이 서윤의 가슴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미련의 끈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우리 부모님, 어머님이 생각하는 그런 없는 집 아니에요. 두 분이 바쁘신 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맛집이라 손님이 많아서 그런 거고요. 매일 줄 서서 먹는 집이라고요.
사람을 이딴 식으로 취급하고 멸시하고 쓰레기통 취급하면서 아들 결혼 생활이 무사히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서유는 마지막으로 지훈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썩은 음식물과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어머니와 얼음장 같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유나, 그래도 우리 엄마가 실수로 라는 그 지긋지긋한 말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집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가 피어난 꽃 같았던 시간은 사실 썩은 거름더미 위에 잠시 피어난 환상일 뿐이었지요. 혼인 기간이 채 100일도 되지 않았던 만큼 법적인 정리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에 들어갔던 비용과 명백한 유책 사유, 즉 시어머니의 상습적인 모욕과 그것을 방관하고 동조한 남편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으로 그 끔찍했던 관계는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서유는 다시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어떤 질책이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니? 왜 참지 못했니?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저 묵묵히 차려주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집밥이었습니다. 평생을 음식에 대한 자부심과 정성으로 살아오신 부모님이 겪었을 그 모욕감과 수치심에 서유는 밥을 먹다 말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오히려 딸이 더 큰 상처를 입지 않고 이 지옥에서 빠져나온 것을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어머니, 오 원장이 딸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었지요. 며칠 뒤 늦은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전 남편 강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이혼을 당한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어머니가 잘못한 것인데 왜 자신이 이혼을 당해야 하냐고 어린아이처럼 항변했습니다. 우리 엄마랑 안 보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내 잘못은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유는 마지막 남은 아주 작은 연민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조차 모르는 것. 자신의 어머니가 아내와 사돈에게 가한 끔찍한 폭력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실수와 정성이라는 말로 포장하려 했던 그 비겁함. 그것이 바로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가장 큰 용서받지 못할 잘못이었습니다. 서유는 아무 대답 없이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모든 이야기가 그저 사소한 반찬 몇 가지로 시작된 유난스러운 다툼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하고 은밀한 형태의 모욕이었고, 한 가족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부심을 짓밟는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서유는 그 썩은 음식과도 같았던 짧은 결혼 생활을 깨끗이 도려냈습니다. 물론 상처가 남았지요. 하지만 그 상처가 아문 자리에 분명 새 살이 돋아날 겁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그 누구의 썩은 정성도 끼어들 수 없는, 오직 자신을 위해 차려지는 정갈하고 건강한 그녀만의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